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의 4월 20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오늘 뭐 눈에 들어오는 소식 뉴스는 봐보니까 토지 공개념까지 들먹거리며 따라서 전문가 8명 중 7명이 집값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총선 관련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핵심 요약된 것 한번 봐보고 더 자세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총선 후 부동산 시장 전망 해가지고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서울 집값 3%에서 5% 하락할 것이고 정책 기조가 현상 유지를 할 것이다. 힘실릴 정책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3기 신도시가 될 거고, 필요한 정책으로는 세금 대출 규제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고, 고가 주택 기준을 상향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네요. 해줄까요? 안 해줄 것 같죠? 세금을 더 뜯어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기조는 현상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네요. 힘실릴 정책으로는 3기 신도시 등 SOC 투자할 것이고, 필요한 정책은 중소건설사 지원 확대를 할 것이다. 서울 집값은 1%에서 3%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네요.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은 서울 집값이 0.3% 정도 하락할 걸로 하고 정책 기조는 현상 유지를 할 거고 힘쓸릴 정책으로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할 것이고 필요한 정책으로는 기존 정책 효과부터 확인해봐야. 그 다음에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원 부장은 1~3% 서울 집값 하락할 거고요. 정책 기조는 현상 유지를 할 거고요. 힘실릴 정책으로는 보유세 강화, 분양권 상한제가 강화될 것이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책을 내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그 다음에 신교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에서 3% 하락할 것이고 정책 기조가 일부 완화될 것이다. 힘실릴 정책으로는 보유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필요한 정책으로는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시도 안 먹히겠죠. 그 다음에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님께서는 3%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정책 기조는 현상 유지를 할 거고요. 힘실릴 정책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될 거고 필요한 정책은 취득세 강화, 서울 그린벨트 풀어주어 공급. 뭐 이광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취득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신가 보죠. 근데 서울 그린벨트도 풀 생각도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부에서는 하지도 않을 정책, 일단 본인 생각이니까요. 이광수님의 생각이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 이분은 정책 기조는 현상 유지할 거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힘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다. 이게 되질 거고,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비사업 통한 서울 도시 임주택 공급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집값이 3% 이상 오를 것이다. 유일합니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만 유일하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창무 한양대 교수님께서는 정책 기존의 현상 유지를 할 거고요. 힘실릴 정책으로는 보유세 강화.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여당에서 압승해서 지금껏 규제 일변도에 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9일 분지가 부동산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향후 보유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굵직한 규제의 본격적인 정책 실행과 함께 토지 공개념 한층 더 급진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연말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 지구 내 15억 초고가 주택 대출 금지된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급등했던 서울 집값은 최근 냉각기가 접어들면 분위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규제 정책을 주도했던 여당이 입법권을 장악하게 되면 서울 집값 하락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기준은 계속된다.
서울 집값 연말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의 역설. 정부는 비싸게, 그 다음에 조합은 헐값에. 고양 덕은자이 2,600만원 분양가, 둔천주공 흑석 3조합 조합원들 반발, 상한제 공공분야 땅 최고가에 팔고 민간택지 정비사업장은 반값에 하고, 7월 이후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합원들 형평성 제고해야. 경기 고양 덕은 DMC 리버파크 자이는 평당 2,583만원, 경기 고양 덕은 DMC 리버 포레자이 2,630만원, 서울 양천 호반 서밋 목동 2,488만원, 마곡 구단지 2,542만원, 제이드자이 2,240만원, 더 샤파크 프레스티지 2,200만원 평당, 서울 서대문 홍제 가든 플라츠 2,300만원 이렇게 예상하고요. 이거 이미 했는 거네요. 2020년. 수색 6구역 2,100만원 2020년 상반기 예상합니다. 정부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조합은 왜 반값에 팔아야 하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무조건 깎으면서 왜 공공택지는 가격은 그대로 인정해 주나? 경기 고양 덕은지구에 분양하는 덕은자이 공급가가 웬만한 서울 아파트보다 비싼 2,600만 원인 것이 알려진 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은 집값 안정화 명분으로 조합원들 사유재산을 헐값에 내놓기를 강요하면서 정부가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팔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덕은자이 분양가가 현행법대로 절차에 맞게 결정되면서 시세보다 비싼 아파트는 나와 분양가 규제에 허점이 노출된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웃긴 놈들이죠. 봐보면 제가 봤을 때 웃긴 놈들. 정부 지네는 비싸게 팔고 국민들한테는 강제로 싸게 뺏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과천 노후 상업지 개발 막는 과잉 규제 풀어야 수도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오피스텔 용적률 40%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직전 규제 도입했고요. 주거시설 확대 추세에 역행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잇따른 데 새 서울 프라자 등 재건축에 멈춰. 그 다음에 청량리 개발 수에 레미안 엘리니티 다음 달 분양할 예정입니다. 총 1,048가구 중 477가구 분양하고요. 평당 2,730만원 분양가에 협상. 강남 이동시흥 강북 녹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수원 영통자이 22일 청약 이번 주 전국 3,348가구 분양 예정이 있습니다. 어디 분양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흥 장현 671가구 일반 분양하고요. 양천구 신정도 허반 서밋 목동 407가구 분양하네요. 수원시 조원동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666가구 분양하고요. 양주시 덕계동 양주 해천 신도시 노블랜드 센트럴시티 860가구 분양하네요. 그 다음에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한라 비발디 테레비양 385가구 분양하고 있고요. 수원시 망포동 용통자이 653가구 분양하고 있고요. 부산 사상구 덕포동 사상중흥 S클래스 그랜드 센트럴 1572가구 분양합니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DMC 리버파크 자이가 702가구, DMC 리버 포레자이가 318가구에서 고양시 덕은동에서 분양하고 있고요. 안양시 호계동에서는 신혼 아침도시 144가구, 가양동 고운 하이플레스 430가구, 그 다음에 대구 달서구 진현동, 진천동 월메리디 프라이빗 DL 565가구, 월베리 라움 프라이빗 DL 오피스텔이네요. 114가구. 그 다음에 이제 계룡시 두마면에서 계룡 푸르지오 더 퍼스트 883가구 이렇게 분양합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